번 연습 문제.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관계사들 연습 문제. 숙제로도 풀어왔을 거고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저번에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하고 갈게요. 간략히. 첫 번째,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연결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이게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었어.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이끄는 절을 뭐라 부른다? 관계사 절이라고 부르죠. 관계사 절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 두 번째 선행사를 보충, 설명한다. 이걸 배웠죠. 그리고 또 뭐 배웠냐면 관계사의 생략 요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다 이렇게 안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언제나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요건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대스로. 두 번째 요건 뒤에 뭐 있어야 돼? 주어 동사 있으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관계 부사든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거 신기한 게 있었어요. WH 이동은 가장 처음에 배웠던 거고 WH가 이동하면서 누구 데리고 갈 수도 있어? 전치사 데리고 나올 수도 있죠. 그걸 파이드 파이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치사 이동.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건 무슨 역할에서 관계사를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 배웠죠. 그죠? 그게 오늘 그 문법 문제에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뭐 will이나 can 같은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주어를 날려버리고 조동사를 뭐로 바꿔서 to로 바꿔서 전관 to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관계사들을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어. 봅시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합시다. 이거 이제 여기 못 빠졌다는 건 느낌 오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쓰니까 여기서 관계사를 시작이고 명사 뭐 하는 거야? 수식이야. 두 번째 갑니다. 어디부터 관계사들이에요? from부터지. from the recovered까지 관계사 절이 명사 꾸미죠. 그죠? 몇 페이지니? 99래요. 뭐 이제 100페이지 좀 있으면 나가겠네. 여기서 봅시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무슨 거? 전치사 구. 하는 역할은 뭐야? A. 그 다음에 주어 never fully recovered가 동사. never fully 가로쳐버리든가. 이해됐죠? 해석해 봅시다. 하나의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야? 그 경험으로부터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선에서 집으로 치환해서 해석하라고 해서 경험으로부터 그는 결코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 그럼 경험인데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험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이해됩니까? 큰 사고 현장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의 경험인데 그 경험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이런 얘기죠. 됐니?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거야. 알겠어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보자.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몇 번 할까요? 3번. 해석합니다. 시작. 하나의 뭐야? 실험인데 명사 뒤에서 관계사를 시작됐어. 똑같아.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관계사 절인데 그 안에서 in which라고 하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사 구조 무슨 역할? 부사어. 그 다음에 they는 주어, put, 동사, a number of people, 목적어, inner room, 부사어지. inner room이나 전사구도 부사어죠. 요 구조예요. 해석합니다. 하나의 실험, 어떤 실험? 그 실험 안에서 그들이 넣었어요. 뭐를? 숫자를 넣은 건 아니죠. A number of는 여러 사람들을 넣었어. 어디에? 방 안에 넣었던 그런 실험이죠. 됐어요? 쉽다 4번은. 그 다음 6번 가보자. 6번 어려운 거다. 보자. The 뭐야? 한정사. only.
꾸미는 말. 예. 명사. 예. 꾸미는 말. 시작. 그죠? 꾸미는 말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 관계사절이 줄어든 무슨 구조?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전관, 투가 들어가 있죠. 전관, 투의 역할은 뭐밖에 없더라 했어? 명사, 수식이야. 한국명구예요. 명사고 듣고 왔지? 한국명구 뭔지 알지? 아이고야. 첫 강을 듣고 오라는 얘기가 첫 강만 듣고 오면은 이해할 수 있거든.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은 뭐 언제나 적용되는, 지금까지 봤잖아. 예외 없는 거. 앞으로도 없을 거고.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도 없어요. 그 구조는. 영작도 구수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구조라서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얘도 안 배워도 해석되죠. 해석합니다. 그 유일한 관점. 어떤 관점이야? 아무나 해석하지. 그 관점으로부터 설명할, 뭐뭐할, 그죠? 그 관점부터 설명할, 뭘 설명할? 그 과정인데, 발전의 과정이죠? 강화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뭐의 강화의 발전 과정이야? 한 인간 또는 인류의.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줄까요? 이 문장은 니체가 쓰는 거에서 나와. 니체 알아요? 니체가 했던 멋있는 말 뭐 있어? 여러분 알고 있는 말. 신은 죽었다? 그거밖에 없죠. 니체가 철학자들은요,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걸 말로 표현해냅니다. 내가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랑이 뭐야라고 했을 때 철학자는 사랑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소설가는 사랑이 보이는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그죠? 그리고 성자, 뭐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성자들한테 사랑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해봐. 해봐라. 직접 해봐. 이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해보기 전까지는 싹 다 사실이 아니니까.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실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게 성자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니체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철학자인데, 그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문장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 그 문장들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시간 걸린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 이해를 했어요. 뭔지 알아? 사랑에는 정량이 있다. 무슨 말인 것 같아? 사랑엔 정해진 양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 어?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밀당이에요. x 더하기 y는 10이다. 그치? 그럼 9 플러스 1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9 될 수도 있고 5 플러스 5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10 플러스 1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떠나요. 10 플러스 0이 되면 떠납니다. 0이 떠나요. 알겠니? 0 플러스 10이 되면 0이 떠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은 걸 가지면 상대방이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밀고 땡기죠. 뭐에 가깝게? 5대 5에 가깝게. 6대 4는 땡겨가지고 다시 4대 6이 되고 다시 또 6대 4가 되고 5대 5가 됐다가 이렇게 밀고 땡기는 밀당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야. 멋있지 않니? 아,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에 유레카를 외쳤다니까? 그런 문장들이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천재네. 천재네. 어렵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봐봐. 적자 생존 알지? The survival of the fittest가 적자 생존이야? 적자 생존은 원래 그 어떤 종의 강화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죠. 근데 인간에게 적자 생존이라는 시각으로 다 인간을 봤는데 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적자 생존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태돼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가 예민해져. 그래서 음악적으로 되게 뛰어나지거나 아니면 내면으로 깊어져서 지혜가 발달해. 이래요? 그리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팔이 다리같이 돼.
엄청 세죠. 그걸 보니까 자연의 세계면 도태될 사람들이 적자가 아닌 사람들이 도태가 안 되고 오히려 생존을 하네. 강화가 되네. 적자 생존은 유일한 관점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떤 관점? 그 관점으로부터 설명할. 그죠? 강화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한 인간 또는 인류의. 이 얘기를 한 거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캐치 못하는 걸 캐치해가지고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 봅시다. 그 다음. 이거는 고규지의 비극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갑시다. 해석. 한 지역. 어떤 지역? 목초지. 됐니? 목초가 있는 지역. 목초지. 근데 어떤 목초지야? on which부터 관계사절 시작됐죠? 뭐라고 생각해? on which. 그 목초지 위로 모든 소의 소유주들이 이 목초지 위에서 허용된다. 풀뜯기 하도록 그들의 동물들, 소들이죠. 그들의 동물들, 소들을 free of charge가 뭐야? 공짜로 풀뜯기 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역. 뭐라 불러? 공유지. 됐니? 그 다음 오늘은 1시간 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 이거 많이. 존 윌키스 부스라는 사람이 였어요. 뭐였어? 그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쐈잖아. 누구를? 에이브라함 링컨을 쐈던 사람이죠. 그냥 저격한 사람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Why is it difficult? 바로 이렇게 봐. 왜 그것이 어렵냐? 그것이 뭐야? 찾는 것이죠. 진조야? 뭘 찾는 것이 어려워? 한 주자를. 달리기 선수를. 근데 어떤 주자야? 그 주자는 경쟁한다. 똑같이 잘. 어디에서? A와 B 둘 다 에서잖아? 100m와 1000m 경주들. 이것도 보세요. 여기 경주가 아니라 경주들이라고 쓴 이유는 100m 경주, 1000m 경주를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복수를 써가지고 100m와 1000m 경주들에서 둘 다에서 똑같이 잘 경쟁하는 100m도 1등하고 1000m도 1등하는 그런 주자를 찾는 게 왜 어렵냐 이런 얘기예요. 왜 어려울까? 체형이 다르죠. 1000m는 홀쭉해요. 100m는 근육덩어리죠. 쥐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단거리 엄청 잘 뜁니다. 내가 군대 갔는데 내 위에 그 고참이 맨날 쥐면서 이러고 하는 거야. 되게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놀리고 도망갔지. 단거리 내가 빠를 것 같아. 와, 나보다 더 빨라. 잡혀서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카투사로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군 부대처럼 뭐 장난쳤다고 막 패고 그러진 않습니다. 약간 좀 친구처럼 지냈어. 고참이라도. 한 달 고참이면 나보다. 봅시다. 진짜 그 단거리 선수들은 그 운동선수, 그 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건 넘어갑시다. 재미없어 보인다. 4번. 해석. 나는 주어야. reason 대상은 뭐야? 추론했어. 뭘 추론했어? 데디아를 추론했어. 대절 시작됐어. 대절 안에서 since라는 부사절이 나왔죠. 여기까지가 A땡이지. 대절 안에서 부사어야. 내가 was going to be a journalist. 뭐가 될 예정이다. 언론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I the need에서 너는 뭘 줄인 거야? would죠. 나는 필요로 할 거다. 뭐를? 매우 특별한 노트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추론했죠. 어떤 노트북이야? 뭐 보여? 전, 관, 투잖아. 무조건 명사 뭐해? 수식. 그럼 어떤 노트북이에요? 그 노트북 안에다가 뭐 할? 글을 쓸. 그러니까 진짜 랩탑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건 실제로 공책 얘기하는 거겠지. 공책인데 매우 특별한 공책인데 그 공책 안에다가 글을 쓸 공책이 필요할 거다라고 나는 추론했어. So 그래서 나는 샀어 그것은 뭐야? 특별한 노트북을 샀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5번도 해야 되겠다.
poetry가 뭐예요? 시는 moves. 그지 움직이는 건데 마음을 움직이면 뭐라 그래? 감동시키다야. 시는 감동시켜 누구를? 우리를 감동시켜서 뭐하게? sympathize하게. sim이라는 말이 same이야. 똑같이 pathy가 느낀다는 거야. 텔리퍼시 들어봤죠? 텔리퍼시는 뭐야? 텔리는 무조건 먼 데에 있는 게 텔리예요. 텔리비전. 먼 데에 있는 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집에서 보여. 텔리비전. 먼 데서 보여. 그 다음에 텔리스코프. 망원경이자 먼 데 있는 거 보는. 텔리퍼시는 먼 데 있는 걸 느끼는 거야. 알겠어요? 1km 밖에서 어떤 사람이 막 가슴 두근거리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이게 텔리퍼시예요. 그럼 sympathize를 말하는 거야. 똑같이 느끼는 거 공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공감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랑 공감하게 해요? 그 감정들과 공감하게 해. 어떤 감정들이야? 그 시인 자신의 감정들과 공감하게 하거나 또는 with. 그럼 여기서 with 나면 이 with랑 병렬이겠지? 그지? 또 뭐랑 공감하게 해? Those of the persons. 그럼 여기서 those는 뭐 대신 쓰인 거예요? 반복을 피해 쓰인 대명사니까 뭐 the emotions 대신 쓰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those 대신에 they라든지 뭐 them 이런 거 쓰면 안 돼. those 대신에 them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유가 뭐야? those는 수식을 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them이나 it은 수식 받을 수가 없죠. 이해됐죠? 그죠? 이거 배웠던 거지. it이나 it의 복수형인 they는 수식을 못 받고 that이나 those는 수식 받을 수 있어. 그래서 of the persons 이하가 those 꾸미는 거야. 그 감정들이나 어떤 감정들? 그 사람들의 감정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감정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인의 뭐가? 상상력이 뭐 했어? 창조했죠. 시인의 상상력이 창조한 사람들이 뭐예요? 국어의 배경 지식을 묻는 겁니다. 시인의 상상력이 창조한 사람들 뭐라고 불러? 시적 화자라고 하지. 이해됐니? 시적 화자가 시인은 아니잖아. 그 시적 화자의 그 감정들과 공감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 다음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해석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뭐라고 믿어? 대디야라고 믿죠? 그것이 중대하다고 믿어. 그것이 뭐야? 공유하는 거지. 뭘? 유사한. 그죠? 유사한. 이거 잠깐 가르쳐봐. 유사한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야. Share a with me야. 그죠? 누구랑? 누군가랑. 이해됐어? 어떤 누군가야? 그 누군가랑 그들이 관계가 있어. 이 관계가 있다는 건 인간관계가 있다. 지금 뭐 사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들이 관계를 갖는 누군가랑 유사한, if not identical 뭐라고 적혀야 돼? 지금 if 뒤에 이렇게 짧은 표현이 하나 붙잖아. 그럼 if는 양보의 의미를 많이 가져요. 이거 분사 구문이고 동일하지 않을지라도야. if 뒤에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if they are not identical이었어 원래. 그것들은 beliefs and values예요. 알겠죠? 믿음과 가치들이 동일하진 않을지라도 요거에서 they 날아가고 are being 돼서 날아가고 요거만 담은 거지. if not identical. 그럼 여기서 if의 뜻은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의 양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진 않을지라도 유사한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대하다라고 믿는다. 됐니? 됐어요? 나중에 실전에서 이런 거 모르겠으면 버리시면 돼요. if 플러스 짧은 표현은 대부분 이런 양보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석 안 해도 되는 약간 좀 사족 같은 거라서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없애도 문제 없잖아. 유사한. 우리 유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미 똑같지 않다는 거 알잖아. 그지? 사족 같은 거예요. 됐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 생각해봐.
그럼 믿음과 가치가 동일하면 좋겠습니까? 어? 동일한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다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달라. 그럼 종교 전쟁도 집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 와이프가 막 이슬람교야.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지? 무섭잖아. 뭐 이슬람교가 무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이슬람교는 극단적인 이슬람교가 무서운 거고, 선생님 옛날에 룸메이트가 이슬람교 믿는 애였는데 근데 걔가 룸메이트였을 때 제일 편했어. 편하다고 해야 되나? 룸메가 있다는 걸 인지가 안 돼. 내가 본 이슬람교는 이래요. 걔 이름이 샤히드였어. 약간 유럽 저기 뭐야 그 중동 쪽이잖아. 서전 샤히드였는데 걔는 방에서 전기도 안 틀어. TV도 없는 것 같아. 방에 있어도 소리가 안 나. 사람이 산다는 느낌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항상 그랬어. 근데 이제 흑인 남자랑 같이 살 때였어. 병장에. 자려고 누웠는데 힙합을 틀어. 친구들 와서 카드 놀이를 해. 와 짜증나. 나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 믿는 애는 너무 조용하고 나도 그냥 되게 조용히 살았어 그때는. 이러고 걸어 다녔어. 발작 소리를 할까 봐. 근데 룸메가 그 흑인 애가 막 힙합 맨날 틀고 그러니까 나는 힙합 틀면 동일한 볼륨으로 헤비메탈 틀었어요. 그래서 헤비메탈과 힙합의 전쟁이 벌어지지. 그럼 누가 더 시끄럽겠어요? 아니 옆방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어느 음악이 더 시끄럽겠냐고. 헤비메탈이죠. 그죠? 그러면 걔가 좀 줄여. 나도 같이 줄여. 그렇게 훈련시켰어.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더라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싸운 적도 있어 흑인 애랑. 그 흑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었는데 들어가니까 우리 그 고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왜 그런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돼. 여러분은 못 느꼈겠지만 백인 애들이 인종차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흑인 애들이 우리를 차별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흑인 애들이 우리를 차별해요. 그러니까 황인종을 아래로 봐.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 보는 그 시각 있잖아. 그 시각으로 봐요. 그래서 충돌이 엄청 많이 났어. 백인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 흑인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 미국에서 동양인들 테러하면 다 흑인들이 테러하잖아. 난 미국이 좋은 나라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이상한 그 처우받으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군대에서 안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무튼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거 7번 중요하다. 7번 중요하다. 좀 어려운 거 배워야 돼. if절 나왔어. 그지? if절의 시제가 지금 뭐야? 과거 나왔어요. 저 뭐라고 해석해야 돼, 과거를? 과거로 해석해야 돼? 가정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응?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거 생산한다면이라고 해석하면 가정법이야. 생산한다면이 맞아? 했다면이 맞아? 자신감들이 없네. 가정법이 아니야. 배워야 될 게 많구나. 응? 가정법이니 아니니? 가정법이면 if절에 과거 쓰이고 주절에 이리즈가 나올 리가 없잖아.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도 안 보이죠?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이건 뭐야? 과거의 단순 조건이에요. 조금 설명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줄게. if가 나오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단순 조건문하고 뭐하고 있어?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 이 용어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
평가는 나중에 그냥 돌리고 일단 설명해 줄게요. 단순 조건문은 뭐야? 가능성이 있었던 일 또는 있는 일이에요. 알겠죠?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단순 조건문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현재 내용, 현재나 미래의 내용을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단순 조건문은 현재 시제 씁니다. 가정법은 과거 시제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용하고 미래의 내용을 원래 현재 시제 쓰는 게 맞거든? 이 말은 이해되지?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서 위례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 위례 시제 현재라고 그랬죠? 근데 그 현재, 또 모르는 학생이 있구나. 위례 과거형은 우드야. 우드의 현재형은 will이야. 다시 말하면 will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하지만 그 will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야? 미래지. 즉 미래의 내용은 무슨 시제로 표현하는 게 맞아? 현재 시제로. 현재의 내용은 무슨 시제로 표현하는 게 맞아? 현재 시제로. 그래서 현재 내용, 미래 내용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일을 나타내. 이거를 단순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if절이 쓰였을 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if절이 쓰이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if절이 쓰였을 때 단순 조건문은 현재 시제가 쓰여서 현재 내용 또는 미래 내용, 가정법은 과거 시를 쓴다. 그러면 과거 내용은 뭘로 표현해? 단순 조건에 과거 시제야. 이거는 과거 시제 플러스 완료야. 과거 완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단순 조건문은 시제와 내용이 일치되고 가정법은 시제와 내용이 불일치되는 거야. 시제와 내용이 불일치되면 그게 사실의 느낌이 아니라 뻥의 느낌, 상상의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엔 이런 게 없는데 영어는 그걸 동사의 형태 가지고 표현해 준다고. 이해했어? 이거는 단순 조건문이라서 해석도 과거로 해야 돼요. 과거에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기술이 만들어냈다면 과거에 뭐를? 자동차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로 과거의 자동차를 만들었죠. 과거 1800년대 자동차 나왔잖아. 그 과거 시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술이 과거의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면. 근데 어떤 자동차냐면 that pollute the air. 그럼 여기 또 왜 현재를 썼습니까? 사실을 표현할 때 현재 시를 씁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든 자동차들이 과거에도 오염시키고 지금도 오염시키고 앞으로도 오염시킬 것 같아. 그게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뉘앙스야. 이해됐어요?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었다면 it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다? 오염이 was not recognized. 그 과거 시점에 인식이 안 됐다. 뭐로서? 문제로서 인식이 안 됐다. 이해됐니? 어떤 문제야? which 이 앞에 있는 problem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죠? 기술자들이 고려해야 했던 문제죠. In their designs. 여기 중요. In their designs. their이 누구야? 응? 뭐야? 복수잖아. 자동차들이야 아니면 기술자들이야? 자동차들이에요. 자동차들의 설계야. 즉 자동차들의 설계는 자동차를 설계할 때야. 그 자동차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했던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시를 문제로 생각 안 했으니까 그게 오염 일으키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심지어 옛날 자동차들 중에 납을 내뿜는 자동차들도 있었던 거 알아? 납. 왜 납을 내뿜는 자동차를 만들었을 것 같아? 휘발유에 납이 원래 없었어요. 휘발유에 납이 들어있지 않아? 근데 휘발유에 납을 집어넣어. 왜? 그 엔진에 노킹이라는 현상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노킹을 쉽게 얘기해서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을 때 빵 터져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는 와중에 엔진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다 펑!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뻥 하니까 갑자기 엔진은 퍽! 녹화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엔진에서. 무슨 말이 알겠어요? 엔진 망가집니다. 노킹이 일어나면. 그 노킹이 일어나는 차들에서 좀 좋은 차들은 노킹이 일어나서 다 고급류 써야 돼. 고급류는 노킹이 안 일어나거든. 근데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노킹을 없애려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납을 집어넣는 거야. 휘발유에. 그 납을 집어넣었어. 넣었더니 노킹이 없어졌어.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발명한 게 뭔지 알아? 프레온 가스. 살았을 때 가장 위대한 과학자, 죽어서 나쁜 놈, 죽일 놈, 오존층 빵꾸 낸 놈, 그죠? 납중독 일으킨 놈으로 그 같은 과학자입니다. 이름 몰라요. 그런 과학자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엔 납이 있었고 요즘에는 납을 넣는 휘발유가 없는데 납이 있는 휘발유, 없는 휘발유 나눴어. 요즘에 무연 휘발유 들어봤지? 무연의 연자가 뭐야? 납연. 그 영어로 unleaded야. 그걸 lead라고 읽어야 돼. 납, unleaded. 납이 없는 이라는 뜻이야. 무연 휘발유. 알겠어? 별거 다 설명했네. 다시 한번 해석해봐. 만약에 뭐가 기술이 만들어냈다면 뭐를? 자동차들을. 어떤 자동차들이야?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야? 오염이란 것이 인식되지 않았다. 뭐로써? 하나의 문제로서. 어떤 문제야? 그 문제를 과학자, 기술자들이 고려해야 했던 문제죠. 그 자동차들을 설계할 때. 됐니? 이건 테스트 내야 되겠다. 그 다음. 이건 지나갑시다. 9번도 중요하네, 이거. 9번도 중요하네. 그러면 9번 문장 시작할 때 덩어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야? most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 most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야? most부터 어디까지? child? child 어디 있어? 여기까지? 아닌데? 질문 바꿔볼게. most로 시작되는 덩어리는 이 덩어리는 이름이 뭐야? 뭐야? 덩어리 이름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단어 누구야? helpful이죠? 무슨 구? 형용사구야. most부터 어디까지 형용사구야? 여기까지 형용사구야. 아까 똑같잖아 배운 거. 그지? 여기까지 그럼 뭐? 명사주식 보어 아니면 명사주식 보어 분사구문 중에 뭐? 보어.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아까 배웠잖아. 무슨 도치? 시방세. 시방세 너무 좋아하는데? 시방세, CVS 도치죠? 그죠? 그럼 해석할 때 뭐라고 어떻게 돼? 가장 도움되는, 거기다 뭘 집어도 돼? 것은. 가장 도움되는 것은 뭐해? 고요하고 평화로운 대기라고 해석하면 바보죠. 우리가 다이어를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대기라고 해석하면 바보죠.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아이, 효과 나온다. 내가 이럴 때 보람을 느끼다니까? 다이어를 시킨 보람 있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대기하고 분위기 나눌 수 있잖아. 실력이 늘었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가장 도움되는 것이야. 근데 어떤 분위기야? 관계에서 시작됐죠. 어떤 분위기야? 어떤 분위기? 2살짜리 얼라가 필요로 하지만 만들어낼 수는 없지. For himself, herself 뜻이 뭐야? 스스로 혼자 힘으로죠.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뭐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야. 필요하지만 혼자는 못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얘기죠. 그 분위기에 제일 도움되는 것은 이다. 그 존재다. 뭐의 존재야? comforting의 품사는 동사의 ing 붙는 형태가 comfort가 동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분사, 동명사, 형용사도 있죠. ing 형태 형용사. 형용사죠. 위안을 주는 이란 뜻이야. 위안을 주는 음악의 존재다. 거의 어떤 형태로든. 알겠습니까? 됐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 확실하게 느끼세요? 지금이라도.
아주 좋아지고 있어. 봅시다. 이건 재미없어 보인다. 11번 해보자. 몇 번까지 있니? 왜 이렇게 많이 이거? 12번? 12번 끝이야? 문법 문제 또 있어 그리고? 진짜. 보자.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그지? 더 플러스 비교급도 보이네? 더 플러스 비교급,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 그죠? 앞에 있는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있는 거 한다 해서 더 많이 우리가 둘러쌀수록 누구를? 우리 자신을 뭐로?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are the same as we are. The same as 뭐만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로. 그 다음 who hold the same views.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And who share the same values.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면 둘러쌀수록 주변에 똑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the greater the likelihood. 이거 비동사 빠졌네. 맞죠? The greater is the likelihood 해도 되고 아니면 비동사 여기다 써야 돼요.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래서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더 커진다. 뭐가?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어떤 가능성? 대절은 앞에 있는 likelihood를 꾸며주는 동격절입니다. 알겠어요? 동격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어떤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shrink 할 가능성이에요. shrink가 뭐야? 오그라드는 거지. 그죠? 인간으로서 오그라들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야. 뭐 하기보다? 성장하기보다. 그럼 뭐의 반대말이 뭐야? grow의 반대말이 shrink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발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오그라든다. 그러면 우리 주변을 어떤 인간으로 둘러싸는 게 좋은 거야? 완전 다른 인간들. 알겠어요? 아까 우리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네? 참 신기해요. 다른 얘기가 바로 나와버리네. 그 다음. 이거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설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이거 빈칸 추론 문제 나왔던 지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빈칸 유형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오늘 고3들 빈칸 추론 문제 평가 문제를 한 3년 전 거에서 한 5년 전 거까지 모아놓은 거 풀었거든?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지문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선생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해석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대. 빈칸이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이해도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얘가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해석해서 뭔 얘기인지 모를 거야. 한 실행된 목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거래다. 어떤 거래냐면 그 거래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 어떤 시간과 에너지면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실행에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 맞춰져. 뭐에 대해서? 결과로 나오는 자산에 대해서 균형이 맞춰져. 그리고 이상적인 사례는 한 사례인데 원은 a case 대신 쓴 거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사례인데 어떤 사례냐면 그 사례 안에서 전자는 뭐야? 시간과 에너지가 0에 수렴하고 후자가 결과로 나오는 자산이야. 결과로 나오는 자산이 무한에 근접하는 사례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설명해줄게. 한 김에. 실행된 목적이야. 그 목적을 실행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영어 점수 상승. 그럼 영어 점수 상승이 목적이면 실행된 목적은 뭐야? 점수가 올라간 거지. 그지? 점수 상승이라는 거, 점수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거래야. 거래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거래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야. 실행에 쓰여진, 영어 점수 올리는 데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이 맞는데 뭐에 대해서? 결과로 나온 자산에. 여기는 시간과 에너지고 여기는 결과로 나온 자산이야. 그럼 성적 아니야, 영어 성적. 영어 성적하고 시간 에너지가 균형이 맞는다는 건 뭐야?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니? 근데 왜 하필 against를 썼어? against 어떤 뉘앙스야? 이거잖아. 그지? 잘 봐. 이게 against야.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swim against the river 하면 이렇게 수영해 가는 거야. 이게 against의 이미지야. 요걸 좀 삐껴봐,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봐. 이게 뭐야? 양팔저울이야. 그 양팔저울에 양팔에 있는 애들은 이런 관계인 거야. against 관계인 거지. 얘가 내려가면 얘는 어떻게 해? 올라가잖아. 거꾸로 가잖아.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게 against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gainst 쓴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하고 결과라는 자산은 원래 반대로 가는 녀석인데 균형이 맞췄으면 얘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져야 되고 얘가 적으면 얘가 적어져야 되는 이게 균형이 맞는 거지. 됐니?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1000시간을 하면 예를 들어서 3점이 올라가면 10,000시간을 하면 30점 올라간다 이런 거야. 맞죠? 근데 이상적인 사례는 그럼 이것 중에 이상적인 사례가 뭐야? 한 사례인데 그 사례 안에서 전자, 시간과 에너지는 0에 수렴해. 그리고 후자는 무한에 가. 이게 어떤 거야? 그냥 선생님 수업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눈 한번 마주쳤더니 그냥 바로 99점이 나와. 이상적이죠. 99점 없구나. 98점이네. 최저 점수가. 98점이 나와. 공부한 게 아니라 눈 한번 바라봐. 나의 눈을 바라봐. 너의 점수는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 이게 이상적이잖아. 그 얘기야. 이러면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걸 노리고선 장사하는 강사들이 있죠. 이 수업을 들으면 3시간 만에 등급이 2개 올라갑니다. 개소리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공짜로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알겠니? 그 다음 it is therefore invaluable. 아까 invaluable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아까 했는 거네? 아까 나왔던 거네? 정답은 in which이지. 그지? 똑같은 게 또 나왔네. 그 다음 the machines that contribute야. that과 선생님의 공통점. 관계대명사 that과 선생님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공통점이다? 생긴 것이 함정이다. that은 단수처럼 생겼지만 여기서는 machines란 복수를 받으니까 이 that은 뭐야? 복수. 따라서 동사도 복수인 contribute가 맞는 거죠. 해석해 봅시다. 그 기계들입니다. 어떤 기계들이에요? 기여하는 기계들이야. 뭐에? 아주 많이 뭐에 기여해요? 정보의 홍수에 아주 많이 기여하는 기계들. 스마트폰. 이것이 둘리를 해주는 게 거의 없어. 돕기 위해. 우리들 대부분이 그것에 대처하도록. 이것은 뭐야? 정보의 홍수죠. 정보의 홍수에 대처하게 도와주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정보의 홍수를 일으키지만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우리가 헤맬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왜 이렇게 많지? 대시야 와시야? 일단 뒤에가 in a sense I remembered 하고 뭐가 목적 없네. 그지? 그 내라 땡지에서 끊어서 문장이 성립이 되니까 대시지? 그죠? 와처럼 빼면 안 되지? 그리고 뒤에 which야랑 또 things 꾸미는 거니까 똑같은 역할 할 수 있는 거 꾸미는 것이 나와야 되니까 대시야. 넘어가자. 와우, 이걸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기술 문제야. 숙련된 수리공이 has been replaced. 뭐라고 써야 돼? 대체되다. 대체되어 왔다. 누구에 의해서? 10대 소년이나 뭐 10대에 의해서인데 이너 유니폼 어떤 10대야? 어떤 10대예요? 유니폼 입고 있는 10대죠. 그 다음에 who나 which로 시작되는 관계사 절이 who면 teenager 꾸미고 which면 유니폼을 꾸밀 거야. 근데 내용을 봤더니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 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더 조금 관심이 있을 수가 없대. 그럼 더 조금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건 어떤 상황이야? 관심이 제로인 상태죠. 빵이면 그 밑이 없잖아. 그죠? 관심이 제로인. 그러면 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제로인 거는 티네이저겠어? 유니폼이겠어? 티네이저죠. 그죠? 선생님 유니폼도 관심 없잖아요. 유니폼도 모르잖아요. 유니폼에게 인지적인 능력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짓이지. 그죠? 해리포터가 아닌 이상. 그지? 이해됐니? 정답은 who. 뭐 이렇게 많어? 응? 보자. who regularly 봐봐. 슬립스가 동사 아니야? 그럼 주어니까 뭐가 맞아? 주격. 정답은 who. 이것도 원래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 한가하겠지? 큰일이네. 후회하겠네. 봐봐. 여기에 report하고 the study가 주어야. 뭐가 일어났어? 도치. 이걸 무슨 도치라고 그래? 직접 인용문 도치야. 우리 그러면 중요한 도치 4개 다 배웠어. 첫 번째, AVS. 두 번째, CVS. 세 번째는 their VS야. their 비동사 나오는 거 있죠. They leave the girl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이 직접 인용 도치. 이 4개의 도치가 같은 도치예요.
문장 성분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옮겨가는, 일반 동사도 주어 앞으로 옮겨가는 그런 도치예요. 원래 직접 의문문은 일반 동사 주어 앞으로 못 나가지. 조동사 두나 더즈 디드 이런 애만 나가잖아. 그 도치가 따로 있어요. 조동사 비동사만 나가는 도치 따로 있고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도치가 따로 있어. 얘네들 4개가 같은 종류의 도치예요. 알겠어요? 이 4개의 도치는 대명사가 주어일 때 도치가 아니라 이것도 이 4개의 도치만의 공통점이에요. 이해됐어요? 조동사 비동사 나가는 건 대명사도 무조건 도치 돼야 돼요. 알겠죠? 이 4개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도치가 첫 번째 뭐라고? A vs, 두 번째 C vs, 세 번째 their vs, 네 번째 직접 인용문 동사 주어 도치. 됐죠? 도치 다 배웠다 얘들아. 그 다음 6번 별표. 이게 끝이니 이게? 7번 안 할 거야. 7번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6번 너무 중요해. 보자.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나는 최근에 뭐 했어? 봤어. 뭘 봤어? 뉴스 인터뷰를 봤어. 인터뷰 뭔지 알죠? 그래서 뉴스 앵커랑 손님이랑 이렇게 나와서 대담하는 게 인터뷰야. 인터가 서로 사이에 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는 인터뷰라는 뜻도 있고 면접이라는 뜻도 있죠. 면접관과 후보생이 만나는 게 인터뷰니까. 이해됐어? 여기서는 그냥 뉴스 인터뷰야. 그 다음에 with an acquaintance. 잘 봐. with an acquaintance 무슨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전치사고. 전치사고의 큰 역할이 2개.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 부사. 여기서 with an acquaintance가 명사, 수식이니 부사어니? 지금 둘 다 가능한 상황이야. 잘 봐. 명사, 수식하면 어떻게 돼? 최근에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인터뷰야? 지인과 함께하는 인터뷰. 지인이 나오는 인터뷰. 수식. 두 번째 부사어로 가면 어떻게 돼?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누구랑 봤어? 지인과 봤어. 둘 다 가능해요. 그럼 뭐가 맞아? 하나만 맞아. 둘 중에. 둘 다 맞을 수는 없어. 맥락이 있으면 하나만 맞게 되는 거야. 뭐가 맞을 거 아니? 명사 수식이니 부사어니? 명사 수식이에요. 보자. 뒤에 내용 보세요. 근데 지인이 어떤 지인이냐면 whom I was certain was going to lie. who가 맞아? whom이 맞아? who지. 왜? was 앞에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who가 맞지. 이해됐어요? 그 지인은 내가 확신하기에 was going to lie. 거짓말할 예정이었어. 뭐에 대해서? 몇 개의 민감한, 특히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거짓말할 예정이었던, 쟤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라고 했던 지인이 나오는 인터뷰를 본 거지. 알겠어? 오, 쟤 나오네. 쟤 거짓말 할 건데 쟤 분명히 그랬고 lie she did. 그녀는 뭐 했어? 거짓말했어요. 여기 좀 특이한 게 나왔어. 원래는 she lied죠. 그녀는 뭐 했다? 거짓말했다. 강조하면 뭐가 돼? she did lie. lie를 앞으로 뺐어. 이유 없어. 그냥 빼도 알아들어요. 강조. lie she did. 됐니? 스타 워즈 알아요? 스타 워즈의 그 초록색 그 뛰어난 그 조그마한 애 있잖아. 요다 스승이죠. 그 요다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들어봐야 돼. 그 번역한 걸 들으면 요다가 말투가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걸 못 느껴요. 요다는 항상 조동사로 끝내요, 문장을. 되게 특이해. 이렇게 얘기해. teach you I will. 이렇게 얘기해. 보통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I will teach you. 그거 아니야. teach you I will. 이러고 끝내요. 똑같잖아. 원어민들은 다 알아들어요. 되게 특이하게 얘기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조되는 거지. teach you가 강조된다고 느끼고 lie she did. 그죠? 강조된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이상한 문장이 아니라고. 알겠어? 알아두세요. 그 다음 넘어간다고 그랬죠? 관계 부사로 시작하는 관계사절. 조금만 하고 손 쉬겠습니다. 오늘은 뭘로 시작하는 관계사절? 관계 부사로 시작하는 관계사절. 대표 문장 뒤에 봅시다. 관계 부사가 뭐야? 관계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관계 부사는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알겠죠? 관계 부사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나온 거고, 관계 부사는 보자. 장소를 나타낼 때 place라는 말이 들어가나 장소 관련된 뭐 장소는 house일 수도 있고,
그죠? city일 수도 있고 room일 수도 있고 car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장소라는 개념 여러분 example 같은 것도 들어가. 예. 그 예 안에서가 where이야. 그 예 안에서. movie도 장소 될 수 있어. 왜냐면 영화 안에 그 사람 나오면 영화가 장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건 장소 개념이 될 수 있는 말들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ime이 장소에 관련돼 있는 관계부사 누구다? where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시간에 관련돼 있는 관계부사 누구야? when이에요. 뭐 이 month 뒤에 when, day 뒤에 whe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time이라는 단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reason이나 reasons 뒤에 나오는 관계부사는 why예요. 됐죠? 그 다음에 way나 ways 방법에 쓰이는 관계부사 누구다? that이야. 절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how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웃긴 거 하나 얘기죠. 코로나 시절 겪었니? 직격탄을 맞은 세대지? 중학교 때 맞았지? 맞았지? 그죠? 근데 코로나 때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해. 다 인강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인강을 찍을 수 없잖아. EBS 강의 듣게 했어. 그래서 영어 강의 싹 다 누굴 걸 들었냐면 주혜연 선생님 걸 들었어. 선생님이 얘기했던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혜연 선생님 모르는 학생 한 명도 없었어. 학교에서 봤던 선생님이네. 이런 선생님이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인강행 업체들이 그 좀 약간 도움이 되라고 아니면 그 마케팅 홍보의 기회로 인강을 한 달 동안 무료로 풀었어.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지. 무슨 기회가 왔어? 인강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나는 절대로 남의 인강 돈 주고 안 봅니다. 이유가 뭐야? 뭔가 배워야 돈을 내는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돈 주고 안 봐요. 내가 가르쳐 줄 게 있어도 배울 걸 없으니까.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 인강을 쭉 봤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근데 어떤 유명한 인강 강사의 교재에 보니까 PDF로 봤을 거야, 그때. 웨이에 대한 관계부사 how라고 써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웨이에 대한 관계부사는 대시예요. how는 웨이를 꾸밀 수가 없어. 웨이 how는 예를 들어서 the way how가 가능하면 the way that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how 자체가 the way that이에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the way how는 존재하지 않아. way에 대한 관계부사는 뭐라고? that이야. 그 how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문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은 다행이고, 여러분은 다행이고요. 날 만났잖아? 그죠? 그렇다고 나만 알고 싶은 영어 강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알겠죠? 봅시다. 관계부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관계부사 명사 꾸며요, 못 꾸며요? 관계부사 명사 꾸며, 못 꾸며? 모름 진짜 안 된다, 이건. 저번 시간에 이미 했는데. 못 꾸미지? 명사를 꾸미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 그랬어? 관계사, 절의 역할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거 모르는 강사를 태반이야, 진짜. 나중에 학교 쌤한테 한번 물어봐. 학교 쌤한테 살짝 물어봐봐. 선생님 관계되면서 명사 꾸며, 못 꾸며? 이거를 그렇게까지 제대로 뚜렷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런 분들이 영어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자. 관계부사는 이름 자체의 역할이 두 개 나와 있어. 뭐? 관계와 부사야. 관계는 무슨 역할? 연결의 기능. 누구의 접속사의 기능이죠? 플러스 뭐? 부사의 기능입니다. 그럼 부사는 문장성을 뭘로 써요? A지. 대명사는 SOC로 쓰이고 부사는 A로 쓰이는 거야. 부사로.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뭐야? 관계부사야. 그냥 부사어로만 쓰이는 단어는 부사인 거야. 근데 여기 접속사의 기능까지 들어가면 뭐가 돼? 관계부사. 1인 몇 역? 1인 2역짜리 애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관계부사가 이끄는 관계사의 역할이 뭐야? 이게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뭐 수직? 명사 수직해. 어디에서? 뒤에서. 두 번째 선행사를 보충하거나 설명하죠. 위에 거를 한정적 역할 또는 제한적 역할이라고 하고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밑에 거를 계속적 용법 또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됐니?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건 관계사절이에요. 구조와 해석. 관계부사는 딱 4개가 있다고 그랬어. 장소에 where, 그죠? 시간에 when, 이유에 why, 방법에 대시 있어. 대세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대세는 해석하지 마. 앞으로는. 원래 대시 관계사가 아니었다는 거 설명했죠? 그러니까 대시 나오면 없이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야. 됐어? 그 다음 why는 얘도 해석하지 마. 근데 굳이 해석한다면 그런 이유로란 뜻으로 나와. For the reason에서 나와요. For the reason에서. 굳이 해석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쉽다. when은 then. where는 there이야. W하고 T 관계예요. 그러니까 and 플러스 where이 되고 and 플러스 when 플러스 then이 when이 되는 거예요. W에는 접속사 기능이 있는 거고 T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응? 이게 해석법이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A로 쓰이잖아. 그러니까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지. 그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외워왔냐면 관계부사들은 완전하다라고 외웠어. 근데 그렇게 되면 예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place where place 말고 어떤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where he used to b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지? B로 끝나면 여기 불완전하다고 느낄 거 아니야. 이게 뭐 없는데요? 그죠? 보호가 빠진 건 아니고 부사가 빠졌지. 비동사 뒤에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be there에서 there이 뭐가 된 거야? where이 된 거야. 그러니까 B로 끝날 수 있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는 완전 이렇게 외웠다가는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예외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사절 안은 언제나 뭐하다? 완전하다. 관계부사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해석법도 배웠고 봅시다. 이게 관계부사절이야. when 뭐라고 써야 돼? 그때. 그죠? then 그때 공항들이 붐빈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where 뭐라고 써야 돼? 거기에서. 됐죠? 거기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 아름다움. 뭐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안 어렵죠? 세 번째 why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는데 굳이 해석한다면 그런 이유로 이야기들이 아주 인기 있다. 모든 문화들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도 해석을 할 필요 없는데 굳이 해석하면 인위치를 해석할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사람들 더 효과적으로. 됐어요? 나중에 실전에서 대 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관계 부사가 이끄는 관계사를 명사 뭐 하는 게 나왔어? 꾸미는 게 나왔죠? 해석합시다. 앞에 보세요. 해석 시작. 한 경기. 어떤 경기야? 거기에서 있다. 다수의 승자들이 있는 경기라는 얘기죠. 다시 하나의 경기인데 어떤 경기야? 거기에 있어. 뭐가? 다수의 승자들이. 다수의 승자들이 있는 경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시간. 어떤 시간? 뭐 사이의 시간이야? Between the late afternoon and night. 늦은 오후와 밤 사이의 시간이야. 그 다음 when 이하는 뭘 꾸며? period 꾸며주죠. 어떤 시간이야? when. 그때 햇빛이 줄고 있는 시간이야. 이런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dusk. 황혼. 그지? 늦은 오후와 밤 사이 시간이고 빛이 줄고 있잖아. 해가 지고 있는 시간. 이해됐어요? No way.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야? 대선 버려.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the reason that. 이것도 대신만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쓰인 that은 관계 부사로 보기도 하지만 동격절의 that으로 보기도 해. 알겠죠? 동격절로 봐도 돼. 그 이유의 내용이니까. 그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우리가 생각한다. 컴퓨터 공학이 컴퓨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됐어요? 어려운 거 없지? 참고.
해석해봐. 해석 시작. 그날은 올 것이다. 물어볼 수 있게 돼. 응? 뭐뭐 할 때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부사절이 아닌 증거? 부사절에 will 쓴다고 써, 안 쓴다고 그랬어? 시간 부사절에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when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절이 아니야. 무슨 절이야? 관계 부사절이야. 무슨 역할을 해? 꾸며줘. 누구를? 대를 꾸며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나게 꺾는 거는 형용사적 덩어리야 무조건. 대를 꾸미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얘기해 줄게. 말로 설명한다. 잘 들어. 영어 문장에서 주어는 인체로 얘기하면 뭐랑 똑같아? 머리랑 똑같아요. 머리가 엄청나게 길다는 얘기. 주어가 엄청 길다는 건 머리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그러면 길이가 대부분 길잖아. 그게 머리 자리에 있으면 불안하지. 그래서 걔는 댕가당 잘라. 댕가당 잘라. 잘라서 아래로 보내. 그럼 아래가 무거워지는 오뚜기가 됩니다. 근데 머리 없이 다닐 수가 없잖아. 가짜 머리를 달아줍니다. 걔가 뭐야? 이시죠. 가주어를 달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면 부담스러우니까 가짜 it을 세우고 허섭이 세우고 뒤에다 진짜 it을, 진짜 주어를 보내는 거야. 이해되지? 어? 이시로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절은 뭐기 때문에? 절은 단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말고 주어 될 수 있는 게 명사구야. 명사구는 단수로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 핵심 명사가 단수면 단수고 핵심 명사가 복수면 복수잖아. 그럼 이수로 대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사람은 또 이수로 대신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명사구는 좀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야. 명사구가 머리가 큰 거는 사실 머리가 큰 게 아니에요. 머리는 작은데 혹이 커. 한 꾸명꾸에서 뒤에 꾸미는 말이 혹이야. 그러면 전체를 절제할 필요가 없잖아. 머리가 정상인데 부분 절제. 혹만 떼서 어디로 보내? 아래로. 이해됐어요? 그럼 아래 무거워졌지. 머리 가벼워졌지. 안정적이지. 이해되니? 원래는 명사를 꾸미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이잖아. 그치? 이러면은 the day 뒤에 when이 있다고 생각해봐. The day when all of this misfortune will come to an end will come. 그러면 주어가 너무 커지지. 동사가 나올 때까지 막 숨 막히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명사를 써주고 나머지를 먼저 써주고 꾸미는 말을 뒤로 보내는 거야. 꾸미는 말을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뒤로 보내버린다고. 이게 오늘 연습 문제 풀이에 있었어요. 아까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대절 막 뒤에 가 있잖아. 꾸미는 말인데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용어가 있어. 포스트 포징이란 말이 있고 하나는 포스트 포닝이란 말이 있어요. 포스트 포징은 뒤에 위치시키기, 포스트 포닝은 밀어버리기야. 나는 요 용어를 좋아해서 요 용어로 그 교재에 써놨어요. 포스트 포닝이라고.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 뒤에서 배우는데 언제 배울지 몰라요. 이번 방학 기간에는 못 배울 수도 있고 빨리 배운 방학 기간에 배울 수도 있고. 됐어요? 그래서 뒤로 보내진 거야. 이해되니? 이거 모르면 아까처럼 부사절로 해석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밑줄이라도 그어봐. 문법 문제야? 어떻게 되겠어? 아, 나왔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을 우리 못 쓴다는 거 시험 문제 나왔네. 와, 문법 문제 쉽다. 여기 틀렸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불완전한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평가원하고 수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문법 지식을 함정으로 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 투부정사니 정답 뭐였어? 투부정사였잖아. 그거 기출 문제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지. 잘 가. 평가원은 그런 식으로 함정 낸다고. 알겠어? 어? 진짜 실력을 키워야 돼. 그럼 해석해봐. 어떻게? 그날은 올 것이다. 어떤 날이야가 돼야 돼. 여기서 어떤 날이야? 그때 이 모든 불행이 끝날 날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반지의 제형 알죠?
반지의 제왕에서 그 아라곤이라는 왕이 연설할 때 이런 문장 나와. 아라곤의 연설이 진짜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진짜 명문입니다. 그런 명문에 쓰인다고 이 표현들이. 알겠어? 포스포닝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야 자세히. 쉬었다 가자. 그리고 할 얘기가 많아. 5분만 쉴게요. 5분만. 봅시다. 관계 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겠어?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이유가 뭘까? 관계 부사는 연결하면서 뭐로 쓰인다고 했어? 부사어로 쓰인다고 그랬지.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관계에서 연결의 기능이 있잖아? 전사 플러스 대명사는 무슨 거? 전치사고. 무슨 역할해? 부사어. 역할이 똑같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제? 이해되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화살표의 방향은 무조건 이쪽으로만 갑니다.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게 가능해. 언제나. 근데 전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못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to which가 나왔어. 뭘로 바꿀 거야? 없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범위가 훨씬 넓고 이쪽이 범위가 훨씬 좁아요. 그래서 범위 넓은 거하고 범위 좁은 게 있으면 얘하고 얘가 있으면 화살표 방향이 언제나 이렇게 가잖아. 필요충분 조건에서 배우죠. 그죠?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일로 같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화살 맞아서 피나서 필요 조건. 그렇게 배우지? 어떻게 수학은 몇십 년이 지나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은 똑같습니다. 알겠어? 이해했어? where는 기본적으로 in which가 제일 많아요. where는 in which로 많이 바뀐다 알고 있으면 돼. 됐어요? 이것도 쓰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when은 at, on, in which가 다 쓰이는데 at은 시간에 쓰여요. at the time에서 나오거든. 그 다음에 on the day에서 나오기 때문에 day일 때는 day 다음에 when은 on which가 될 수 있어. on the day. 그 다음에 in은 뭐 계절이나 month나 이런 것들 연도에 있을 죠? year 뒤에 when이 나온다면 year in which가 되는 거야. 이건 전치사가 쓰이는 게 그 시간들하고 어울리는 애들하고만 쓰이니까 시간에는 at, 날에는 on, 그 다음에 그 이상에는 in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why는 for the reason에서 나온 거야. for the reason. 그런 이유로. 그래서 for which로 바꿀 수 있고 way에 쓰이는 데서는 in the way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init이 되고 얘도 init이 되고 얘도 init이 돼. 그 init이 나오면 뭘로 바꿀 거야? 적당한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문제 아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거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뭐야? 문장 전환. 이거 대학교 문법책에 이대로 써 있어. 진짜로. 대학교 문법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봐. 이제 하나씩 간다. The house where he is living. 해석해봅시다. 그 집이야. 어떤 집이야? 거기에서 그가 살고 있는 집이죠. where에 쓰여서 관계 부사야. 근데 이 where를 대수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요 where는 대수로 못 바꿔요. 관계부사 대수로 못 바꿔. where이 대수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일단 계속적 용법은 무조건 안 되는 건 알지? 그지? 첫 번째. 선행사에 place라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소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실제로. place, where는 place 대시됩니다. 그럼 place 대시되면 place 생략도 되겠지. 이때도 place일 땐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공식 요건 있잖아. 여기서도 적용이 바로 돼. house, where에서 where는 대시 안 되니까 생략도 안 돼. 알겠어요? place, where에서는 where이 대시될 수 있으니까 생략도 된다고. 여기까지 적용이 돼. 무섭지? 그치? 그래서 그 공식은 예외가 없다니까?
나는 생김새 하면 생김새만 빼고는 다 예의가 없어요. 가르치는 게. 두 번째, 선행사 자리에 뭐가 나올 때? somewhere, 뭐 nowhere, 뭐 anywhere 이렇게 뭐가 where로 끝나는 것이 나올 때. 이랬어요? somewhere 뒤에 where이 somewhere 대시될 수 있어. somewhere 대시될 수 있어. somewhere 다음에 생략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럴 때만 where이 대시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이제 전공 안 하신 분들은 where도 대시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사실 요거까지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냥 알아는 두세요. 이거 설명되어 있는 뭐 PEU 같은 책에 설명이 나 있어. Practical English Usage라고 영어 선생님은 당연히 다 봐야 되는 책인데 다는 안 보죠. 되게 흔한 책이에요. 좀 영어에 관심이 있는 강사들은 다 봅니다. 진짜. 보자 한번 그 전환 가보자. 그러면 where는 대는 안 되고 where는 뭘로 바뀔 수는 있어? in which야. 그러면 그 집인데 어떤 집이야? 그 집 안에서지. 그 집 안에서 그가 뭐하고 있어? 살고 있어. 또 똑같죠? 거기에서 살고 있어? 그 집 안에 살고 있어. 똑같은 거야. 세 번째, 얘가 파이드 파이핑, 피리 부는 사나이가 끌고 나온 전사 아니야. 어디로 다시 보낼 수 있어? 지 집으로 원래 보내면 어디로 가? 여기로 보낼 수 있죠. The house which he is living in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전치사가 뒤로 가면 이때 위치는 뭘로 바꿔도 돼? 대수 바꿔도 돼. 원래 한 명이 설명을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 대세 정치 알지? 관계사를 원래 시작하는 표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위치는 대수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대시 안 바뀌는 건 원래 대시 이 자리에 있었던 거라서 그렇지. 좀 어려운 얘기야 그 얘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해서 상관은 없어. 일단 이 위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 바꿔놓으면 관계 대명사 대시야. 그리고 전치사는 어디가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대수로 바꿀 수 있고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그래서 전공책에 실제로 이 in이 이렇게 써 있어. 이 관계사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바꾸기가 이제 when에서 나오는데 when에서는 in이 가로가 쳐 있어. 그 여기는 in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when 있을 땐 in이 가로 쳐야 돼. 그 in이라든지 뭐 at 같은 게 가로 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보자. The time when you should make a choice.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때 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야. when이 뭐야? 관계? 부사. 그걸 뭘로 바꿨어? that으로. that의 정체는 뭐야? 관계? 부사죠. when은 계속적 용법만 아니면 컴마 쓰는 경우만 아니면 that으로 바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when은 다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됐어요? The time that you should make a choice가 가능하다고. 됐죠? 그럼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that 뭐 할 수 있어? 생략.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 부사의 생략이죠. 그죠? 그 시간, 어떤 시간? 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 됐니? 네 번째, the time at which야. at which는 왜 나왔어? when이 뭘로 바뀐 거야? at the time에서 at which로 바뀐 거죠. 관계 부사를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뀐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 at을 또 어디로 보낼 수 있어? 뒤로 보낼 수 있어. 그럼 the time which you should make a choice at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which 뒤로 보내고 at을 뒤로 보내면 which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that을 쓸 수 있는데 that의 정체는 뭐야? 관계 대명사 대시죠. 맞지? 관계 대명사 대시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로 보내고 나서 대시 쓰이고 주어 동사가 돼서 뭐 할 수 있어? 생략이지. 잘 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세 문장의 at을 가로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위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이 되지. 그래서 전공책, 선생님 영어 전공책, 대학교에 썼던 문법책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 세 개의 문장이. 아니, 아니잖아 얘는. 인이 아니잖아. at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로가 여기 at이 없어지면 that의 정체는 관계 부사. 있으면 대명사 되는 거야. 관계 부사 생략, 관계 대명사 생략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 다음 주에 아마 이거 문장 전하는 거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씩 하면서 전환이 되는 이유를 계속 속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장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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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빠르게.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 문장들 다 나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나왔다고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이해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우리는 각각의 문장이 나왔을 때 각각의 문장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각각 숙달시키셔야 돼요. 이해됐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알겠지? 이제부터 쉬워. 이 time when이 제일 복잡합니다. 제일 많아. when 가지고 연습 많이 하세요. reason은 간단합니다. reason why she left me. why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 대수로 바꿀 수 있어. why는 언제나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계속적용법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대수로 바꿀 수 있어. 언제나 대수로 바꾸면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why를 두 단어로 바꾸는 게 for which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쓰여. 숙달. 그 이유 어떤 이유? 그녀가 날 떠났던 이유. 이거 해석하지 마. 그 이유 어떤 이유? 해석하지 마. 그녀가 날 떠났던 이유. 그 이유 어떤 이유? 그녀가 날 떠났던 이유. 그 이유 해석해. 그런 이유로 그녀가 날 떠났다. 알겠죠? 왜는 더 쉬워. 왜는 way that 주어 동사, way in which 주어 동사, way 주어 동사밖에 없어. way that 주어 동사, in which 주어 동사, 생략하고 주어 동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 way that 주어 동사에서 way in which 주어 동사가 됐어. 그러면 in을 뒤로 보내고 which 남기고 which도 대수로 바꾸고 생략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 여러 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 다 필요 없어. 실제로 쓰이는 건 이 세 개야.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얘도 네 개만 알고 있으면 돼. for which에서 for 뒤로 보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얘네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만 숙달시키세요. 뭐 나올지 몰라요. 다음 주에 100% 나옵니다. 야,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뭐 나온다. 제발 제 시험 보지 말아라. 이런 친절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확인 테스트 패스하는 길이나 영어 잘하는 길이나 너무 명확하다. 가기만 해라. 알겠죠? 길은 명확하다. 연습. 해석해 봅시다. 시작. 그 날 어떤 날이야? 그때 게으른 애들이 일을 하고 바보들이 리폼한다고 괘씸한다라는 뜻이에요. 괘씸한데요. 무슨 말일까? 문장 봅시다. tomorrow가 문장이 뭐야? 주어. is가 동사. 나머지가 보어야. 해석합니다. 시작. 내일은 이다. 그날. 내일이 그날이래. 어떤 날이야? 그때 바보들이 게으른 애들이 일을 하고 바보들이 괘씸하는 날이래. 무슨 말인 것 같아 이게? 저거에 숨겨진 의미 진짜 의미는 뭐야? 바보는 절대 괘씸하지 않고 게으른 애들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유를? 왜 그렇게 해석해야 돼? 모르겠어? 그럼 내가 재미있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 얘기해 줄게. 어떤 서점에 플랜카드가 붙었어. 플랜카드 뭐라고 써있냐면 내일 책은 공짜라고 써있어. 그럼 책 사러 온 사람들이 다 뭐 하겠어? 집에 돌아가.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책방을 오는 거야. 책을 읽지도 않을 거면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계산대가 갑자기 줄지를 않아. 보니까 신랑이 하고 있는 거야. 주인하고 그 손님하고. 아니 왜 책에 돈을 받아요? 공짜라면서요? 책 주인이 하는 말. 플랜카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 내일 책은 공짜야. 이해 안 되니? 오늘은 공짜 아니잖아. 내일 책이 공짜라고.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늘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일 게으른 애들이 일하는 날은 내일이야. 내일 됐어. 내일 오늘이 됐어. 오늘 일 안 하지? 언제 해야 돼? 내일. 죽어도 게으른 애들이 일 안 하고 바보들은 괘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니? 그 다음 places 뭐야? 장소들. 어떤 장소들? 거기에 있다, 없다, 뭐가 없다? 관광객들이 없는 장소들이죠. 됐어요? 예문 갑니다. 그 평균적인 관광객은 원한다, 가고 싶다, 장소들에 어떤 장소들이야? 거기에 없어. 관광객들이 없는 장소 가고 싶지. 야,
해외라고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 영어도 필요 없고 무슨 외국어도 필요 없어. 다 한국어만 해. 어? 그리고 음식점들도 다 한국 음식점들이야. 여행 간다는 생각이 드니? 아니지. 그러니까 현지인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데 가고 싶잖아. 그잖아요? 그런 데 가고 싶으면 영어를 하시면 돼요. 영어만 하면 여행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 영어가 안 되니까 패키지 가는 거고. 그잖아? 패키지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영어 쓸 일도 없고 현지인들을 만날 기회도 적잖아. 자유여행을 가야죠. 어? 나는 신혼여행도 자유여행 갔거든 그냥. 왜? 되잖아. 영어가 되잖아. 어? 자유여행 갔어요. 아니 재밌는 얘기 해줄게. 신혼여행 갔어. 근데 이제 나는 몇 시에 일어나냐면 보통 여기서도 10시 반이라고 했잖아. 신혼여행 가서도 10시 반에 일어나. 그러면 호텔에서 브런치가 공짜야. 브런치 진짜 맛있거든. 호텔 브런치는. 어? 리조트. 그 브런치 먹으러 가. 어? 앉아서 맛있게 먹어. 주변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쉐라톤 리조트에 갔어요. 신혼여행으로.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그리고 나서 아점 먹고 나서 좀 쉬다가 수영장에 가 아무도 없어. 그럼 이제 거기서 혼자 막 물개가 돼서 또는 나비가 돼서 헤엄을 쳐. 그지? 그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가서 현지인들 먹는 데 가. 밥 먹고 그 태국은 또 이거 유명하잖아. 안마. 안마를 받으러 가. 2시간이 사라져. 받기 시작했을 때 끝났을 때밖에 몰라. 2시간이 없어져 있어. 맨날 받아서 안마를. 어디 가서 현지인들 가는데 현지인 가는데 싸. 한 3분의 1, 4분의 1값밖에 안 돼. 그 한 번 갈 거 3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지 여행이지. 그리고 재밌었던 게 마트 가는 거. 편의점도 재밌어. 오 신기하다. 음료수 신기하다. 저거 무슨 맛일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왜 패키지를 가서 쓸데없는 쇼핑하고 다녀? 그지? 영어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 쉐라톤 그 리조트에 금요일 날 저녁인가에 그게 있어요. 그 바베큐 파티가 있어. 시푸드를 구워줘. 랍스터라든지 새우를. 그거 당연히 난 참석했지? 근데 갑자기 어디서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이 몰려와 있어. 그때 알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군대야. 새벽에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한 번도 마실 적이 없어요. 패키지 가면 안 된다. 알겠죠? 자유여행 가자. 그러려면 이것처럼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 알겠죠? 어렵지 않다. 어법 포인트 이겁니다. 관계 대명사 맞냐 관계 부사가 맞냐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봐봐. 관계는 둘 다 무슨 역할이야? 접속사 역할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럼 어떤 문제에서나 절 안에서의 역할이 다른 거야. 절 안에서 대명사 무슨 역할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는 무슨 역할해? 부사어. 뒤에 부사어 자리가 비었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가 비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해? 대명사들은 불완전, 부사들은 완전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렇게 접근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앞에 전사 있으면 관계 대명사야, 부사야? 관계 대명사지. 이해됩니까? 여러 상황을 봐야 돼. 무조건 외워서 접근하면 안 돼. 알겠어요? 관계사절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관계사절 안에서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알겠죠? 관계부사 대표 문장 갑니다. 보자. One reason. 뭐야? 한 이유. 관계사절 나왔지? that 빠졌지? why 써도 되지? 그지?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조동사니까 생략된 거겠죠? 한 이유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대부분의 댕댕이들이 are much happier. 훨씬 더 행복한 이유야. 누구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이것이 문장의 뭐? 문장의 주어. 그 이유는 이다, 대디하다. 됐죠? 댕댕이들이, 멍멍이들이 aren't affected. 뭐 되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The way we are 이라는 건 문장 성분이 뭐야? 이거 한번 문장 보면 볼까? the가 문장이 주어 때, aren't affected가 동사 때, by external circumstance가 부사어 때, the way we are 부사어 때이에요. 명사 구도 뭐로 쓸 수 있다? 부사어로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럼 the way we are이 그 방식으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e way we are에서 the way하고 we 사이에 뭐가 빠졌어? that 빠져 있잖아. 됐니?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어. 대시 맞냐, 위치가 맞냐? 대시 맞냐, 위치가 맞냐? 이렇게 못 써. 정답 뭐야? 정답. 위치라는데? 뒤에 봐. We are. 불완전하네. 정답. 대시야. 이유가 뭐야? 위치라는데. 이유가 뭐야? 문제 다시 바꿔봐. 잘 봐라. 아, 갑자기 좋은 문제 생각났어. 여기다 위치하고 인 위치를 써놓고 문제 냈어. 정답. 인 위치, we are. R에서 끝났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식 되고 있으면 그냥 함정에 폭 빠지는 거지. 정답은 인 위치야. 이유가 뭐야? We are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거야? 뭐? affected부터 뭐? circumstances까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완전한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위치가 맞지. 위치 쓰면 틀리지. 알겠어? 어법은 이런 문장 가지고 만들어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외적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와 우리는 밖에 나가려고 해,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해. 걔들은 바로 뛰어나가려고 하지. 걔네들은 비 맞거나 말거나 막 더러워지거나 말거나 무조건 뛰어들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뭐하다? 더 훨씬 더 행복하다.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이해됐어요? 됐니? 아주 중요하네요. 그 다음 관계 한정사 들어갑니다. 관계 한정사로 시작하는 관계사절. 일단 뭐부터 생소하냐면 용어부터 생소하죠. 관계 한정사라는 용어는 아마 이 수업 듣기 전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맞지? 여러분은 whose라고 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배웠어.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러면 관계를 보면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이런 거 아니야? mine이라든지 yours라든지 his라든지 hers 이런 게 소유격 대명사잖아. 그럼 이 소유격 대명사들은 무슨 역할을 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여. 그럼 whose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여? 아니에요. 안 맞잖아. 오히려 whose는 누구랑 똑같아? my나 your이나 his나 her하고 똑같은 거야. 얘네가 아니라 얘예요.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야. 그래서 whose를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문법적으로 모순이 생긴 거죠. 챗GPT가 물어봤어. whose가 뭐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야. whose는 한정사인데? 맞아. 항상 지적하면 그래. 맞아. 좋은 지적이야. 칭찬도 잘해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se를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whose는 관계 한정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아.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관계 한정사라는 용어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책이나 사이트에서 관계 한정사, 그러니까 relative determiner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이 있어. 소수지만.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원래 정확성을 추구하니까 관계 대명사는 연결 플러스 대명사, 관계 부사는 연결 플러스 부사. 그럼 관계 한정사 무슨 역할? 연결 플러스 한정사. 한정사 뒤에 뭐 나와? 한정사는 뭐의 시작? 무슨 구의 시작? 명사. 한 꾸면 꾸.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명사 구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는 whose 뒤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명사. 그리고 whose 플러스 명사는 뭘 이뤄? 명사 구. 이게 완벽해요. 예외 없이. 알겠어? 그래서 관계 한정사는 연결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한정사. 소유격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관계 한정사 역할 봅시다. 필기할 게 좀 있어. A race car, 한 경주용 차. Its color, 그 차의 색상은 옐로우야. its가 뭐야? 소유격. 소유격이 뭐야? 한정사. 한정사, 명사. 무슨 구? 명사, 구. 이 명사가 뭘로 쓰였어? 주어. is 동사. 이게 보어잖아. 이해됐어? 우리가 배운 그대로죠? 보세요. 위에서 연결의 기능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it라는 한정사이긴 하는 이 단어 여기 들어와야 돼. 그게 누구야? whose야. 그래서 whose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계 한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관계 한정사의 기능이 여기서 끝났어. 연결하는 한정사야. 됐어요? whose가 이끄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한다? 관계사 절. 무슨 역할 해? 명사 수식. 이해됐어요? 그렇지. 해석하는 거까지 배우자 그냥. whose는 앞에 있는 걸 소유격으로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 하나의 경주용 차야. 어떤 차야? 그 차에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차의 색상이 노란색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지? 됐어요? 일단 요 문장 밑에다가 하나를 더 쓸 거야. 이 문장 밑에다가 봐. 필기를 좀 해야 돼. 우리가 영어에서 A의 B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가 A 어포스토피 S를 붙이고 B를 붙이는 거야. A's B. 이해됐어요? 이게 소유격성. 이 A's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 이 A's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 A's가 무슨 질병 이름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 얘가 whose로 바뀌는 거야. whose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B란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 of A가 돼. A의 B잖아. 그지? 그러면 B of A는 나중에 of A에서 A가 뭘로 바뀌어? 대명사잖아. 전사 뒤에 있는 대명사지. 그럼 연결하는 대명사 뭘로 바뀌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 그래서 B of which가 나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쓴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볼게. A race car 더하기 the color of it is yellow. 됐어요? 이거를 하나로 표현합시다. A race car the color of 빈칸 is yellow.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무슨 역할? 연결의 역할. 두 번째 무슨 역할? 두 번째 무슨 역할? it이라는 대명사 역할하는 게 여기 들어가지. 연결하는 대명사 영어로 뭐예요? 연결하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 사물이니까 뭐? which. 그래서 a race car the color of which is yellow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관계사절 어디부터야 이거? 이거 어디부터 관계사절이야? 어디부터 관계사절? 한, 꾸, 명? 꾸 여기부터잖아. 관계사절 여기부터 시작한 거 이렇게.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in which나 뭐 이런 것들, for which 이런 것들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무슨 역할을 해서 부사어 땡으로 쓰였지.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인 예야. 여기에서 of which는 이 전치사구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수식이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할이 달라져. 앞에는 명사 수식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컬러가 which가 받는 말 아니야. 더 컬러 오브 더 컬러가 말이 안 되잖아. which가 대신하면 더 레이스 컬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무슨 역할을 한다고? 수식하는 역할을 전치사구로 쓰인 거죠. 이해돼 이제? 두 가지 차이 알겠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는 부사어로 쓰이지만 of which는 수식한다고 명사를 전치사 관계사절 안에서. 그러면서 명사구를 키워나간다고. 이해됩니까? 잘 봐. 여러분이 배웠던 공식 한번 끄집어내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들은 완전하다고 배웠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 그딴 거 외우면 안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부사어일 때는 완전해 보이지 명사 수식할 때 완전할 리가 없잖아. 이것도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들이 그럼 무조건 불완전합니까? 완전할 수 있어. 이 앞에 또다시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 좀 이따 나와. 좀 이따 나와요. 됐어요? 여기는 이 1번 구조 이거 암기하셔야 돼. 반복해서 숙달해야 돼. 2번 구조 숙달해야 돼. 3번 구조가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 이 안에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race, car 앞에서 이동. of, which가 먼저 나와. the color is yellow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동한 거야. 순서 바꾼 거예요. 이해됐어? 이건 of which부터 관계사절 시작된 거야. 이해됐니?
여러분이 단순 무식하게 문법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 뭐라고? whose는 of which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배웠지. 그지? 헛소리죠. whose를 of which로 바꿀 수가 없어. 이거 whose 쓰면 맞아 틀려. 여기 of which whose 바꾸면 who's the color 틀려. his the color이 틀린 거랑 똑같아. my the color이 틀린 거랑 똑같아. 동일한 종류의 한정사 두 개를 못 쓰는 거지. 그지? 못 바꾼다는 얘기야. of which를 whose로 못 바꿔. 전혀 다른 구조야. 알겠어요? 여기 더가 더 들어가 있잖아. 한정사가 더 들어가 있어. 다른 한정사가. 구조가 달라진 거야. 아시겠어요? the color of which라는 명사고도 보일 거고. 이해됐지? of which the color로 순서 바뀐 것 뿐인데 whose로 바꾸면 who's the color 문법적으로 틀린다고. 그래서 of which 더 whose와 왔다 갔다 못한다. 알겠어요? 이걸 왜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 못 바꿔요. 알겠어? 이해돼요? 이 세 개 숙 따라야 돼. 다 나와. 특히 이 세 번째 게 나와요. 어순 바뀌는 게. of which members 이런 게 나와. 이해됐어요? 보자. 지워도 돼? 1번, 2번, 3번 숙 따라야 돼. 한번 해석이나 하고 가자. 한 경주용 차야. 어떤 차야? 그 차의 색상이 노란색인. 한 경주용 차 어떤 차야? 그 색상. 그 차의 색상이 노란색인. 한 경주용 차예요. 그 차의 그 색상이 노란색인. 됐니? 이렇게 이해하고 와. 이거 숙달시켜야 돼. 셋 다. 그럼 관계 한정사 이끄는 관계사의 역할 이건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관계사 절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 명사, 수식. 두 번째 역할 선행사를 보충, 설명. 됐어요? 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구조화 해석합시다. 관계 한정사 절은 관계 한정사로 시작해. 일단 관계 한정사 누구가 나왔어? whose가 나왔어. 이해됐죠? whose 뒤에 땡땡땡 명사 나와. 이거 땡땡땡 무슨 자리야? 한, 구,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한 구, 명고 나올 수 있는데 뒤에 꾸미는 전에는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나와. 이해되니? 한 구, 명이에요. 한 구, 명. 이해됐죠? 그럼 한 구, 명까지 무슨 구? 여기까지 무슨 구? 명사, 구. 그럼 명사고 절 안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 역할 하지.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가로쳐 있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관계 한정사 whose 나오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선행사의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 선행사의 명사 가, 이 선행사의 명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 다음 whose가 나오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제. whose 관계 한정사 한, 구, 명 여기까지 무슨 구? 무슨 구? 명사 구. 그 앞에 전치사가 쓰이면 무슨 구? 전치사고. 그럼 이 전치사고 무슨 역할? 부사어. 이해돼요? 모든 구조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배우면 돼요. 이렇게 안 배우고 가면은 맨날 이상한 게 나오고 이해 안 되고 영어 힘들고. 나는 고등학교 때 나 같은 영어 쌤 만났으면 좋았을 거랬어. 전공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려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부사어니까 이번엔 주어가 생략이 안 되지. 이해돼요? 뒤에 일반적으로 완전한 구조처럼 보이는 게 나오겠지 부사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whose 플러스 명사가 한 단어밖에 which처럼 쓰이는 거고 whose 플러스 명사가 which처럼 쓰니까 여기 전사 in which처럼 쓰이는 거라는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명사과 대명사의 차이만 있는 거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늘 이해 안 되면 이거 강의를 다시 몇 번 봐. 생각도 하면서 꼭 이해하셔야 돼. 관계 한정사 자리에는 whose가 들어가는데 계속적용법에서는 whose만 쓰이는 게 아니야. which도 계속적용법 쓰이는 경우가 있어. 예문 적겠습니다. 이 예문을 얻기 위해서 내가 10년이 걸렸어. 10년이. 10년짜리 문장이다.
이 문장을 얻는데 10년 걸렸어요. 이 문장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 2000년에 태어나지 않았지. 이 세상에 없었지. 옛날에 윈도우즈 2000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윈도우즈 11 쓰잖아, 우리. 그죠? 윈도우즈 2000이라는 OS가 있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있었어. 근데 윈도우즈 2000이 상당히 괜찮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한 10년 썼어. 10년 썼어요. 이미 다른 버전이 나와서 팔리고 있을 때 10년 동안 2000을 썼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익스플로러를 클릭을 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같은 거야. 갑자기 경고창이 뜨는 거야. 경고창이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경고창이 썼을 때 나는 와, 큰일 났네. 보안에 위험이 있대. 이런 생각 한 게 아니라 관계 한정사다. 관계 한정사다. 2010년에 만난 문장이야, 이게. 2000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에 만난 문장이라고. 그때 살아있었니, 여러분들? 살아있었구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얻어낸 문장입니다. 10년 만에. 당신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오래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익스플로러 버전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얘기야. In which case? 원래는 and, in that case, in the case 이렇게 써도 되겠네. 대신에 너는 한정사야. 그럼 여기 위에서 누구의 역할을? and란 접속사와 대신에 더라는 한정사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 which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 불러야 돼? 관계 한정사. 이해되죠? 관계 한정사 개념 나중에 그 관계 복합 관계사들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쓰게 돼? 당신은 오래된 웹브라우저 사용하고 있어요. In which case? 그런 경우에 당신은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 올드 웹브라우저를 새로운 버전으로. 됐어요? 진짜 만나기 힘든 문장.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문장. 관계 한정사. 됐어요? 썼어? 지워도 돼요? 10년짜리 문장. 봅시다. Whose house has burned down? 뭐라고 쓰게 돼? whose가 앞에 있었던 선행사일 거 아니야. 그 선행사의 집이 불타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두 번째, from whose body. 봐봐, from whose body야? 앞에 나온 선행사의 몸으로 붙어잖아. whose body는 명사구인데 from이 붙으면 무슨 거? 전치사고. 무슨 역할? 부사어. The cells originated from에서 나온 거죠. 그 사람의 몸으로부터 그 세포들이 기원했다. 됐어요? 이제 명사구 안에 관계사절이 들어가고 그 관계사절 안에 whose라는 관계 한정사가 들어가 있는 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해석하러 갑시다. 예술가들. 어떤 예술가들이야? 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 중인. 지금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이해되죠? 저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저거 번역 못해요, 실전에서. 번역하려면 작품이 전시 중인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이거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게 쉽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번역하지 마세요. 다시 해석해봐. 예술가들. 어떤 예술가들? 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 중이다. 우리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작품이 전시 중이래. 됐죠? 두 번째. 그 여성. 어떤 여성이야? 그 여성의 커피를 내가 쏟았어. 아까 이거는 whose work가 이 관계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어? 주어 땡이지. 그지? 이런 부사어로 봐도 되고. 그죠? 이건 어떻게 돼? whose coffee가 목적어 땡이지. 주어 땡, 동사 땡이죠. 이래서요? 한 여성인데 그 여성의 커피를 내가 쏟았대. 내가 쏟은 커피의 주인인 여성. 이렇게 번역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냥 우리 그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여성의 커피를 내가 쏟았다고. 정보만 뽑아내시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다음 이것도 해봐. 그 공익. 그 공익이야. 어떤 공익이야? For whose sake. 뭐라고 쓰게 돼? 이건 관계사들이 for부터 시작된 거야. 이해됐어요? 수거로다가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For one's sake예요.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해. 그 원을 위해서라고 뜻이야. 공익인데 for whose sake는 뭐야? 그 공익을 위해서. 이해됐죠? 그 공익을 위해서. for whose sake는 이 안에서 무슨 거? 전치사 구니까 이 안에서 무슨 역할? 부사어, society 주어. 이것이 동사. 이해됐어요? 그 공익을 위해서 사회는 존재한다. 그럼 사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공익이란 뜻이에요. 번역하면. 알겠죠? 우리는 공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공익을 위해서 사회는 존재해. 됐니? 연습. 1번. 한구 명구 바로 보이죠? 어디부터 관계사를 시작됐어? whose부터 시작됐어. 해석 시작. 그 유일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신경 쓰는. 됐죠? 두 번째. 이건 문장이야. 그냥 문장에서 이거 보호로 쓰는 거니까 넘어가. 시간 아깝다. 3번. 해석합니다. 한구명. 아니네. 한구명구. 그죠? 해석합니다. 시작. 가장 초기에 영어 시인일 수도 있고 영국 시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시인이야? 그 시인의 이름이 알려진. 그럼 이 전에 시인들이 시 작품 썼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작자, 미상. 이때부터 작자 이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4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이상한 단어는 뭐야? 이게 원래 영어 철자에 있었던 거야, 옛날에. 옛날 영어에. 근데 이게 발음기로만 남았잖아, 지금. 우리나라로 애자야, 애자. 발음기가 애자잖아, 이게. 알겠어요? 뭐라고 이거? 캐드먼이야, 캐드먼. 됐어요? 캐드먼 is. 캐드먼은 이다. 그 가장 초기의 영국 시인인데 어떤 시인이야? 그 시인의 이름이 알려진. 됐어요? 이게 10분짜리 길게 설명하면 짧게 설명 5분짜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시간 맞죠? 이 뒤에도 뭐 있나? 없다. 보자.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한번 읽어볼게 일단. 이거 무슨 문제 나왔던 문장이냐면 빈칸 추론. 하여튼 그놈의 빈칸 추론은 문장들이 이렇게 복잡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researchers had made this happen by lengthening the period of daylight to which the peach trees on whose roots the insects fed were exposed. 갑자기 머리가 정지되죠. 그지? 앞에서 더 한번 가보자. The researchers, 누가? 그 연구자들이 주어져? had made, 만들었다. This,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 알겠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 뭐 함으로써? by 함으로써. 근데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쪽인가 거기 쪽에서 있었던 실험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매미에 대한 실험이야. 매미를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애들이 중딩 이하 애들이에요. 왜? 밖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매미들은 최소 나이가 17살이야. 감히 중딩들이, 그죠? 형님, 누님들을 죽여서는 안 되겠죠. 데리고 놀면 안 되고, 그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최소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17살 때 될 때 딱 튀어나오는 거야. 흙 밖으로 성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17년이라는 숫자를 세는가? 어떻게 숫자를 세지? 너무 신기해서 실험을 해본 거야. 어떻게 가정했냐면 얘네가 먹는 그 음식의 어떤 성분이 변하는 걸 얘네가 느끼나 보다 라고 해서 그 성분이 바뀌는 조건을 만들어서 실제로 17년이 아니라 16년 만에 기어 올라오게 만들어. 그럼 그 가정이 맞았던 거 아니야. 재미있는 거는 그 피크를 17번을 애들이 셀 수 있다라는 거야. 숫자를 센다는 거 아니야. 17번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is라는 거는 17년 걸린 애들 16년 만에 나오게 만든 일이에요. 그 연구자들이 만들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17년 걸릴 거를 16년에 걸리게 만들었어. 뭐 함으로써? By lengthening. by ing 아까 배웠죠. 뭐 함으로써. 그죠? 늘림으로써. 뭐를? The period of daylight. 햇빛 비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야. 그러니까 햇빛 비치는 시간을 늘리는 거는 언제 햇빛이 늘어나니? 계절 중에서. 봄이죠.
봄에 햇빛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때 피우는 꽃들이 있지. 복숭아, 자두, 앵두, 살구. 그죠? 복숭아 나무야, 여기서. 그러니까 햇빛이 점점 증가하면 이 나무들을 뭐라고 느껴? 봄이라고 느끼는 거야. 봄이니까 뭐 해야 돼? 꽃 피워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1년에 꽃을 2번 피워. 이 해만. 실험실에서. 그 햇빛이 비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야 점점 늘린 거야. 근데 어떤 햇빛이냐면 to which. to which부터 뭐가 시작됐어? 관계사절 시작됐죠. to which부터 어디까지? exposed까지 to which에서 이 daylight을 꾸미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왜 하필 to가 쓰였어? 이것도 중요하네. 왜 to가 쓰였어? 전사 플러스 which 관계대명사 나오면 전사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뒤에서 나온 거 아니야. be exposed. 그 다음 뭐였어요? to. 뜻이 뭐야? 뭐뭐에 노출되다. 이해돼요? 그러면 to which에서 which는 그 햇빛이잖아. 그 햇빛에. 됐니?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일단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있는 얘는 빼고 생각해. 여기 빼고 생각해. 어? 그 햇빛에 그 복숭아 나무들이 were exposed. 뭐 됐어? 노출되었어. 그러니까 햇빛에 복숭아 나무들이 노출되는데 그 노출되는 그 햇빛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봄이 되는 느낌을 줌으로써 이 일을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to which 쓰인 것부터 to which the beech trees were exposed는 바로 이해되지? 우리가 배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사로 쓰는 그 용법이야. 맞죠? 그 다음 여기 보자. on, whose, which부터 on부터 관계사절 시작돼서 왜냐면 명사 뒷자리 꾸미는 자리 시작이고 관계사절 시작이 있죠. 그죠? whose, which에서 whose는 뭐야? 복숭아 나무들이에요. 그 복숭아 나무들의 뿌리들을 왜 on이 나왔을까 여기서? 왜 on이 나왔어? feed on 뜻이 뭐야? 몸을 먹고 살다야. 이해됩니까? feed on 몸을 먹고 살다. 그 복숭아 나무의 뿌리들을 그 곤충들, 매미, 유충들이 fed, 먹었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네 뿌리 먹고 산다는 얘기죠. 복숭아 나무 뿌리. 이해됐어요? 얘네가 먹고 사는 그 복숭아 나무 뿌리의 그 복숭아 나무들에게 햇빛 비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 시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순서대로 가서 이해하는 게 좋고 나중에 영어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be exposed to, feed on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알아둬야 돼. 전사 무조건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해서 해봐. 그 연구자들은 만들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뭐함으로써? 늘림으로써. 뭐를? 시간을. 어떤 시간이야? 햇빛 비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어떤 햇빛이야? 그 햇빛에 그 복숭아 나무들인데 어떤 복숭아 나무들이야? 그 복숭아 나무들의 뿌리를 그 곤충들이 먹는. 그죠? 그 복숭아 나무들이 노출되는 시간이지. 이렇게 못할 거예요. 해도 뭔 말인지 모를 거고. 나눠서 하세요. 복숭아 나무들, 어떤 나무들? 그 나무들의 뿌리를 그 곤충들이 먹었대. 아, 곤충들이 복숭아 나무 뿌리 먹었구나. 그 복숭아 나무들이 노출되는데 그 햇빛에. 아, 그 햇빛의 길이를 늘림으로써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 연구자들이 뭐 했어? 만들었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뭐 함으로써? 늘림으로써. 뭐를? 시간을 늘렸어. 어떤 시간을? 햇빛 비치는 시간을 늘렸어. 그 햇빛에 그 복숭아 나무들이 노출되었어. 그 복숭아 나무들의 뿌리를 그 곤충들이 먹었어. 이해됐어요? 영어 문장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려면 쉽지는 않겠지. 두 문장 이상으로 나눠서 표현하겠죠. 한 방에 표현하니까 문제인 거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싹 다 이해해야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A race car whose color is yellow.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A race car, the color of which is yellow. 순서 바꾸면 A race car of which the color is yellow입니다. 그죠? The reason why she left me. 바꿔봐. The reason why she left me. The reason that she left me
that은 뭐 할 수 있어? The reason she left me. 그 다음에 그 why는 뭘로 바꿀 수 있다? For which. The reason for which she left me. 알겠어요? 이렇게 숙달해서 그냥 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음 주 확인 테스트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좀 새로 왔나요? 요거 다른 데서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배우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복습해서 이런 걸 만드셔야 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관계사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